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당장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에 이어서 간밤 미장까지 안도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발표된 반도체주들의 실적 이후에 주가가 또 급락세를 띠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알파벳과 AMD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는 점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간밤에 두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좋은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급락세로 전환한 점이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일단은 52.8로 전월 대비 둔화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때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것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동안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던 아주 강력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걱정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9bp나 급락세를 띄었고요. 그 덕분에 주식시장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알파벳의 실적 결과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본 지출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것이 호재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의 협력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완전하게 적합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슈마콤의 주가 역시 8%대 급등이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유럽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3%대 급락했습니다. 지금 유럽 안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가 않다라는 점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동안 미래 여러 가지 먹거리들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당장 전기차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오늘장에서는 받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와 그 알파벳이 캐펙스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GE 버노바 등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반도체주들의 실적 결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암홀딩스의 실적 결과입니다. 매출액과 EPS 결과 좋았습니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매출, 라이선스 매출이 중요할 텐데 이 부문에서 각각 23%, 14%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AI 서버의 암홀딩스의 설계가 더 적극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성장률이었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이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의 하단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점도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로 암홀딩스가 합류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퀄컴입니다. 퀄컴 역시도 헤드라인 넘버는 아주 좋았습니다. 116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3.41달러의 EPS,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있는데요. 퀄컴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QCT 그리고 QTL. QCT 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냅드래곤,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 IoT에 들어가는 칩셋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세부 항목별 매출은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을 자세히 보면 문제는 라이선스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로열티 매출액이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이쪽에서 주요 고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5억 4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기대치 대비 미스가 났고요. 이로 인해서 퀄컴의 주가 역시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4~5%가량의 급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재료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장에서 움직였던 상승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하락에 연간 매출액이 25%나 성장을 하면서 주가 올랐고요. 그 덕분에 피어들, 일라이릴리,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함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암젠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요 치료 부문 4개에 대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우리가 내놓겠다. 이런 발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6.5%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와 에브비 등의 상승세에도 함께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부분적으로 상승세를 띄었는데요. 실스큐가 2월 11일 나스닥에서 양자의 날을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23%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관련주들, 템퍼스 AI, 앱시코프, 빅베어 AI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AI 하드웨어 종목들이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빅베어 AI는 국방부 수주 개별 이슈까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간략하게 한판으로 보고 오늘 봐야 될 포인트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리스크 온 분위기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특히 아시아장 안에서도 대만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피 1% 올라가면서 2,500선 재탈환했고요. 이틀간의 하락 움직임을 완전히 만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2월 초 분위기에서 벗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미 연고점 부근까지 다다르면서 1월 말에 경신했던 고점 739포인트까지 이제 9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10포인트만 더 활약하게 된다면 연고점을 돌파하는 수준, 추세적인 상승 기점에 돌아서는가 이 부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틀째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까지 안착된다면 우리 시장의 주도주 찾기에 조금 더 발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관련 종목들의 확산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아시아장 대비로도 유독 좋았다. 어제는 말씀드릴 때 중국 쪽의 분위기가 변동성 자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안화 고시가 한 10시 15분에 나왔죠. 절상고시로 나오게 되면서 절하하게 되면 위안화 약세로 중국 제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더 좋아지면서 관세 전쟁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텐데 절상고시 나와서 안도했고요. 여기에다가 관세 우려가 커지지 않는 분위기, 장중 내내 뉴스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리스크 온 분위기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4조 원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겠다. 지금 부총리 권한대행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수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추경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반영이 됐고요. 특히 반도체 쪽으로 한 17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데 2차 전지, 배터리 포함해서는 34조 원의 자금 투입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3월 국회 논의에 대한 기대감, 우리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성장단에서는 어제 삼전, 오픈 AIA, 그리고 소프트뱅크까지 3자 회동에 자극받았던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성장주의 귀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밤의 분위기는 일단 관세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리스크 온 분위기는 더 탄력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의 이어지는 모습은 위쪽에 두 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는 중국 쪽으로 10%의 제품 추가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미국으로의 보복 관세는 10에서 10% 관세 때릴 거고 미국의 구글, 엔비디아 쪽으로 반독점법 이 조사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간밤에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조사에 검토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카더라를 통해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애플의 낙폭은 깊진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자아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무역 갈등으로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세율 자체 민감도는 좀 낮아지면서 시장이 적응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EU 쪽에서도 트럼프 관세를 대비해 빅테크의 서비스 쪽으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업데이트된 두 가지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로의 무역 갈등 확대 양상, 이 부분이 다시 시장의 갈등을 자아낼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죠. 관세 분위기는 조금 민감도가 잦아들고 있고 간밤 분위기는 기술주가 흔들렸지만 반도체는 좋았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지수도 0.45%가량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NDF 역시 1,440원대 안정적인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오늘 수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분위기 긍정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따왔습니다. 자세히 보이실까요? 지금 10월부터의 움직임인데 2025년 들어서면서 1월에 고점 경신이 나왔었죠. CES,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고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아내면서 1월 말에는 고점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박승호 돌파하나 기대감 있었는데 딥시크 때문에 갭 락으로 출발했던 1월 말 분위기, 그리고 지금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는 사흘째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 우려가 일부 안도로 돌아서면서 이제 낙폭을 다 만회하고 있고요. 아직 갭 부분은 채우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과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쪽으로도 외교, 산업부, 그리고 다른 한정 KPS나 이런 기업단에서도 딥시크 접속 차단하고 민감한 정보가 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챗 GPT를 도입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우려했었던 딥시크 우려가 점점 더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공통적인 반도체가 좋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도체의 괜찮은 두 번째 이유는 ISM 제조업 지표가 이번 27개월 만에 확장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레거시 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지표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간밤까지 사흘째 양봉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빅테크의 투자 대폭 증가입니다. 구글까지 해서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죠. 5년 캐펙스 투자는 750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넘은 상황입니다. 딥시크 우려를 불식시킨 데다가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지겠구나 기대감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반도체 밸류체인 속의 그 기회를 찾아보는 움직임, 어제 힌트가 있을까요? 종목들의 등락을 모아봤습니다. HBM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좋았고요. 구글 연결고리, 엔비디아 연결고리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구글의 실적 발표 호조, 그리고 필반 반등 움직임 속에 6% 튀었습니다. HBM 안에서는 ISC도 지금 그로스 리서치에서 호평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9% 튀어 올랐고요. SKC랑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안에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딥시크 우려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 개장 중계 때 김태성 본부장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모아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하루에 낙폭은 만회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갈지 여부 좀 더 봐야겠습니다. 딥시크 우려 때문에 타격받았던 쪽이 좌측이라면 우측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업황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의 레거시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빠졌던 종목들이 대다수인데요. 어제 보시면 삼전의 경우에는 스타게이트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 다소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대표적으로 레거시 업황에 아주 민감도가 높은 종목인데 어제 18%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25년 이후로 연고점 경신한 거 보이시죠? 차트 참고해 보시면서 어제 상승으로 연간 3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의 반란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차수는 누가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파운드리 단에서는 AD테크와 어보브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는 올해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4분기 실적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분석 속에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거든요. 잠시 후에 종목 모아가기 전략에서 녹여서 전달 드릴게요. 시간의 등락에서의 힌트는 실적 좋은 쪽, 재건, AI 로봇입니다. 실적적으로는 KC텍도 전공정 장비딸에서 우리 출연자 가운데 차영주 소장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의 거래 어제 상한가 갔더라고요. 이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실적 외에는 재건 쪽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된 뉴스까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미국이 건너가서 독일 뮌헨에서 안보 회의를 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침공한 영토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재침공 못하게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 시간의 거래소도 좋았는데 여기서 추가 강세 이어질 수 있다면 이벤트 플레이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봅니다.